여러분 이번 시간 집중심화 풀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자, 회사 코드 반드시 몇 번? 1400번 주식회사 세원. 그러면 저는 지금 회사 코드 바꿔놨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이니까 전표 입력에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주시고 날짜는 7월 5일이네요. 그럼 7월 5일을 입력하시고 시작할게요. 지난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부가 상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 4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대손이 발생이 되면 부가세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고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차변은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회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차변에 현금이 무엇할 것이다?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손금을 무엇하게 되면 회수하게 되면 우린 대변에 누구를 기록할 거냐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여러분. 자, 대변에 누구 쓰시라고 했어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쓰셔라 라고 했어요. 내가 전기에 발생됐던 대손금을 회수하든 단기에 발생됐던 대손금을 회수하든 우리 그거 따지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단기 구분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전기나 단기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과 상계 정리할 수도 있고 대손 삼각비로 처리했을 수도 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거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차변은 현금이고 우리가 대변에 누굴 기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된 대손 충당금으로 무엇 하셔라? 정리하셔라. 그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구이다? 외상매출금.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프로군장에 가면 108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9번의 코드로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외상매출금이지만 이게 미수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관련된 계정 꼭 확인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계정 과목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일부러 차대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차변과 대변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구분란에 차변 선택하시고요. 현금 101번을 넣어줍니다. 금액은 45만 원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은 대손 충당금. 아, 저 코드 109번 알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직접 넣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대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참고에 누구와 관련돼 있는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무사랑은 이렇게 참고 박스에 이게 들어오지만 누구는 우리 스마트A는 이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A로 시험 보는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무슨 부분? 본 계정에 플러스 1의 관점으로 갖고 다니셔라. 자, 109번 선택하시면 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45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 뭐 자동으로 나오는 건 그냥 엔터 하시면 되죠. 그럼 7월 5일자 정리 끝났습니다. 자, 7월 13일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이고요. 자, 2월 25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금전배당금, 그럼 금전배당금은 현금배당이라는 얘기죠. 2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우리 대변의 계정 과목은 결정이 끝났네요.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무엇한다? 감소시켜 주신다. 다음 2월 25일에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고요.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대요. 우리 현금으로 주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없는 거로 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는 예수금, 계정 과목은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금전배당은 2월 25일 날 무엇으로 처리해 놨을까, 여러분? 우리 아직 못 준 배당금이라고 해서 미지급, 배당금, 유동, 부채로 처리해놨겠죠. 그리고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나서요 라고 하시면 우리 일반전표 입력에 오셔서 날짜 몇 월? 2월입니다. 2월 25일 전표에 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뭐라고 되어 있다. 아, 우리 지금 현재 미지급 배당금 얼마? 2천만 원 줄 거 있다고 해놨죠. 근데 지금 여기선 주식 배당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준 것만 충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미지급 배당금 265번에 기록해 놓은 2천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7월 13일 가서 지급하는 분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부터 가겠습니다. 차변 선택하시고요. 미지급 배당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미지급 배당금 계정 코드는 265번. 그리고 금액은 얼마? 2천만 원 기록.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보통 예금 103번. 금액은 2천만 원 기록하시면 됩니다. 더 할 거 있어요? 없죠? 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7월 18일입니다. 자, 일자 변경 꼭 잘하셔라. 자,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얼마, 만주, 액면가는 1,000원입니다. 자, 주당 2,500원에 발행하고 그럼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신주 만주 곱하기 액면가에 대한 부분 정리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만주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요? 자, 우리 자본금은 항상 무엇으로 가야 된다? 액면가로 가야 된다. 자, 그리고 2,500원에 발행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만주 곱하기 2,500원. 그럼 이 발행한 금액은 얼마이다?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1,000만 원짜리를 얼마에? 2,500만 원에 발행했으니 우리는 무슨 발행이 되었다라고 정리시켜 주시면 돼요. 할증. 그래서 할증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내주면 1,000만 원과 2,500만 원의 차이인 1,500만 원만큼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구나. 그래서 주발초가 있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뒤에 또 뭔가 붙어 있네요. 그걸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발행하고요. 증자와 관련된 수수료, 우리 신주 발행비 이런 거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과 관련된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니까 우리 차변엔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2,500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시면 우리 들어온 돈은 2,400 얼마가 들어왔다? 88만 원인가요, 여러분? 네, 88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럼 이 12만 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 신주 발행비라든지 사채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무엇한다? 발행한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발행가액의 차감입니다. 그러면 실제 2,500만 원에 발행한 게 아니라 나는 2,488만 원에 발행했다가 되죠. 그래서 액면가 1,000만 원과 발행가액 2,488만 원의 차이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 여러분? 1,48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이 되면 발행 금액에서 뺀다. 그래서 할증 발행을 했던 사람들은 할증 발행과 관련된 우리 차금이 무엇되고요? 감소하고요. 할인 발행한 사람은 할인 발행에 대한 차금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액면 발행한 사람은 무엇할 것이다? 할인 발행으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 기억해야 되는 문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어느 변을 먼저 넣든 큰 문제는 없겠죠. 보통 예금 먼저 넣을게요. 차변. 자, 보통 예금은 103번입니다. 금액은 얼마? 2,488만 원 들어왔습니다. 자, 대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본금은 항상 기억해 주실 건 액면가액입니다. 자, 보통 주니까 331번에 있는 자본금 선택하시면 되고 1,000만 원. 시험지에 우선주란 표현이 없으면 무조건 보통 줍니다. 자, 그리고 같은 대변에 우리 누굴 넣어주시면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금액은 1,488만 원입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들어갈게요. 자, 7월 27일입니다. 자, 일자 변경해 주시고요. 창고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200만 원을 주식회사 삼성개발의 당전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계약금 미리 준 거고요. 당전 발행 당좌 수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당전 발행 당좌 수표는 내 당좌 예금이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대변은 정리가 됐고요. 자, 이 계약금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 계약금은 창고에 대한 임차 보증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기간을 보니까요. 우리가 돈을 준 날짜는 7월 27일입니다. 근데 계약의 기간은 2021년도 8월 1일부터 2022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임차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미리 준 돈은 뭐가 되나요? 선급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급금엔 반드시 누굴 넣어주셔라? 삼성개발을 꼭 입력하셔라.
됐을까요? 이거 무의식 중에요. 무슨 처리하신 분들이 많냐면 임차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계약일자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돈은 먼저 준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쓰시고 일종의 보증금이 있으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계약금을 건다고 하죠. 그래서 계약의 일자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계약금을 걸고요. 그리고 계약이 시작하는 날짜에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급금이 맞습니다. 이건 임차보증금으로 입력하시고 답으로 해달라고 주장하신 건 인정이 안 되겠죠. 자, 구분단 차변 선택하시고요. 선급금 입력합니다. 그리고 선급금에는 반드시 거래처 삼성개발을 꼭 넣어주셔라.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얼마이다? 200만 원입니다. 자,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당좌 예금은 102번이죠. 네, 102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 얼마? 200만 원. 은행 없습니다. 넣을 이유 없겠죠. 자, 그 다음 8월 10일 가겠습니다. 자, 달도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 오, 제가 ES키를 2번 눌러버렸어요. 자, 그럼 달은 8월이고요. 일자는 10일입니다. 자, 7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일단 대변에 현금이 감소하겠다라는 건 추정이 되시죠? 자, 총 금액은 41만 2,500원이고요. 이 중에 50%는 누가? 직원이 부담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누가? 회사가 부담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 회사 부담분은 무엇으로 처리해달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앞에서요.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 풀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분 보험료로 낼 수도 있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보험료래요.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세금과 공과금은 국민연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제 입장은. 그래서 보험료와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거,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 회사가 부담하는 거,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필수적으로 나와요. 꼭 정리 잘 해주실 것. 자,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 감소해 주시죠? 41만 2,500원. 자, 그리고 대변의 직원이 부담한 건요.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 중에 징수해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리 떼서 갖고 있는 돈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금. 그리고 지금 이 예수금은 납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로 갖고 있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상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 너무 친절하게 복리후생비 처리라고 개정 과목 줬습니다. 근데 꼭 구분할 게 무엇이다? 제조 부분은 제조 원가로 가야 되고 관리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구분해 주실 것. 그럼 더 할 일 있나요? 여러분 차변했을 거 줬죠? 대변했을 거 줬죠? 그리고 내가 부담했던 건 예수금이죠. 누구요? 종업원이 부담했던 거. 제가 말하는 내가라는 건 종업원이 부담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리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 저 대변부터 먼저 넣어볼까요? 네, 대변 먼저 넣어볼게요. 대변, 그리고 현금 101번을 선택합니다. 금액은 총 금액이라는 게 있죠. 41만 2,500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차변을 선택합니다. 자, 이 중에 직원 부담분은 50%, 나머지는 회사 부담. 자, 회사 부담 저는 먼저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 제조 부문은 511번에 있는 코드를 반드시 선택하시고요. 그 금액은 12만 3,750원. 자, 같은 변 차변에 판매비와 관리비 811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금액은 얼마이다? 82,500원입니다. 자, 그랬더니 상단에 대차차액 얼마 뜬다? 20만 6,250원. 그래서 여러분 20만 6,250원 곱하기 2 하면 41만 2,5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직원부담금, 계정과목은 예수금이고요 라고 했고 금액 계산 안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 떠있는 금액 보려고 대변을 먼저 입력했어요. 그럼 같은 변 차변이고요. 우리는 254번에 있는 예수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20만 6,25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관련된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처리한다. 회사가 부담하는 거. 그리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무엇으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자, 복수답안 인정 여부 부분에 이의제기가 들어올까 봐 요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개정 과목을 써주는 게 좀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안 써줘도 꼭 두 가지 그렇게 처리하는 거 구분해 주세요.
자, 달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달은 몇 월이에요? 9월. 그리고 일자는 며칠? 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대한은행과 당좌차월 계약을 했고요. 한도는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당좌예금 쪽에서 배웠던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당좌차월은 대출 약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대출 차월 약정을 했고요. 현재 당좌수표 발행액은 당좌예금의 예입액을 무엇한 상태이다? 초과한 상태이다. 아, 초과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통장에 돈이 없는데 수표는 발행돼서 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무슨 부분?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이 대변에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과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약정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좌 차월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일 회사는 7월 20일에 주식회사 헬싱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대금. 자, 여러분 거래처는 헬싱이고요. 근데 기계장치를 구입한 구입대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외상으로. 근데 조심할 건 무엇이다? 기계장치는 상거래이다 아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상거래 이외 거래에 해당이 되죠. 그럼 요 외상이라는 건 우리는 읽자마자 뭐라고 써놓으셔야 된다? 미지급금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겠죠. 또 외상자 보자마자 외상매입금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이고요. 자, 2,200만 원을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좌수표 발행을 지급하였으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부분이면 뭐라고 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당좌거래 일반적인 경우이면 당좌예금이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뭐라고 해요? 당좌예금 예입액을 초과한 상태다. 내가 무엇을?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상황을 따져보니 그러면 당좌예금 대신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아, 당좌 차월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이 없으면 우리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단기 차입금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끝자락에 이렇게 써 있네요. 현재 당좌예금의 잔액은 얼마가 있다. 1,800만 원이 있대요. 내가 준 돈은 얼마죠? 2,200. 그러니까 1,800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 수표는 2,200이 나갔으니까 초과한 거 맞죠, 여러분? 그러면 초과한 상태다라고 했던 금액은 2,200과 1,400만 원의 차이만큼이 무엇이 되는 것이다? 초과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저 여기다가 빼는 거로 공식점 써볼게요. 그럼 얼마 초과한 거 여러분? 아, 400만 원이 초과 상태구나. 그럼 요게 통장 정리가 되면 음수로 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음수로 떠 있는 금액이 뭐가 된다? 당좌 차월. 그래서 당좌 예금 대변에 1,800만 원을 기록하시는 거고 나머지 400만 원은 당좌 차월로 기록하시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정리 끝났죠? 차변은 미지급금 쓰시고 대변엔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근데 당좌차월이 검색이 안 되면 뭐로 써주셔라? 단기 차입금으로 써주셔라.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9월 8일 입력하셨죠, 여러분? 저는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차변 선택하시고 미지급금을 넣습니다. 반드시 거래처 누구 넣으셔야 돼요? 헬싱. 자, 헬싱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2,2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대편 대변을 선택하고요. 당좌 예금 102번을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요. 대한은행이라고 또 은행 이름을 줬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당좌처월은 부채예요. 근데 이게 다반공지가 되면 아주 재밌는 게 당좌처월에는 대한은행이 들어간 거로 다반공지를 해요. 근데 당좌예금에는 은행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 개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다반공지에 당좌예금이 빠져 있어도 감점은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다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한은행을 모두 다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에 대한은행 넣어주시고요. 자, 그 금액이 얼마이다? 1,800만 원이다. 자, 같은 변 대변에 뭐라고 넣자? 당좌 차월을 검색합니다. 그랬더니 당좌 차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좌 차월을 사용해라. 근데 이게 검색이 안 되면 단기 차입금 쓰시라는 거예요. 자, 당좌 차월 넣어주시고 반드시 대한은행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400만 원. 미리 계산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정을 하나로 쓰시게 되면요. 계정 하나로. 근데 여긴 계정 하나 쓴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혹여라도 일계정제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써도 된다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대변에 당좌 예금 2,200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을 들고 당좌 차월을 넣고, 누군가는 손을 들고 단기 차입금을 넣고, 누군가는 손을 들고 당좌 예금 2,200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니 틀렸다고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복수 답안 인정 여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자 의도는 당자 차홀로 처리하는 거로 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개정제 처리라는 얘기가 없으면 일단 당자 차홀을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당자 차홀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근데 당자 차홀이 없다라고 하면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시고, 근데 시험지에 일개정제 하나의 계정 과목 써달라. 그러면 무조건 그때는 대변의 계정 과목은 누가 될 것이다? 당좌 예금 될 것이다. 우리 앞에서 마이너스 대출과 관련된 보통예금은 무조건 보통예금으로 처리했다가 결산할 때 가서 정리한다라는 거 배우신 적 있어요. 네,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일개정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으면 답은 무조건 당좌 예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회계에서 잘 안 냈던 문제인데요. 내려고 자꾸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 집중심화 연습에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본 수업 때 다 했던 내용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집중심화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가셨으면 해서 추가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집중심화, 우리 4개 회사를 가지고 반복 학습해봤습니다. 지금 점검이 잘 안 되는 또는 틀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